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사실은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죽돌이다. 지기현 판사가 일행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도 옆에 상주하고 있던 마담이 찍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하고 그 있습니다. 방도 그 방을 책임지는 예. 또 소사장이 있다.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김대중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도로 하긴 좀 위험하고 항상 확인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가 이제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란 이름이었고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아니, 업소 내부 관계자를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사실은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내부 관계자가 이제 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 한 건데 저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흥적개건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3명이 있었다. 3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이종이기 때문에 마담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저 가게 맞은편에 다른 이름의 가게가 또 하나 있습니다. 3글자짜리. 거기는 더 많이 간대요. 거기는 더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에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 유흥적개건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의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 업소의 여사장이나 저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남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남매가 운영하는 한 9년 됐어요 저희가. 이런 더 것들 됐다 그러던데 역사와 전통이 32년 돼요. 개업한 지는 30년 됐는데 예. 이분들이 하신 건 한 9년 된 거고 인수하신 거구나. 3년마다 간판을 바꿔왔다는 예. 점. 그러니까 모든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사장남매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신뢰가 높다고 간다.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고위 검사가 왔었다. 자주.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죽돌이. 죽돌이. 그러니까 이거 네. 자주 온다는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 무장판사 그 인연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추가적으로 또 그 체증을 하고 이분이 매불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 여기서 제 제보 전화번호 깠죠.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한 10%는 제보 전화거든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 그렇잖아요. 그 남매가 운영한다는 사실과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엔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 아니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룸셀러.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죽돌이다. 현직 신분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그냥 예전부터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원도 오고 대통령 고위직도 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특정이 위험하잖아요. 된다고.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불쇼를.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고발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만나고 제보 자체는 더 세죠. 제가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설마 했는데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분 표현으로는 새끼 마담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이름 올리면 안 되죠?
올리면 안 되죠. 저 이미 고발 당할 것 같죠? 저희는 지금 의견을 네. 표명한 거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고. 근데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네. 지기현 국민의힘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통화 기록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죠. 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기현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갑자기 빠져나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고 판사 검사가 가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가고. 나도 나름 그걸 다 해봤잖아. 그렇지. 다 근데 해본 사람이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저 샤르망이라는 데를. 그래갖고 내가 엊그저께 강남 경찰서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때 청담동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건지를. 근데 저 일대가 오히려 저런 고위직들이 많이 가요. 서초동이나 강남역 저희가 안 갑니다. 유명한 데가 청담동을 많이 있더라고. 가고 이제 이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그 룸사롱 황제 이경백 씨는 지금 손을 씻었어요. 예. 근데 하지만 본인이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임직원들이 예. 3,000명입니다. 그 3,000명. 사람, 예. 강남 바닥에 이분 그 직원들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저 가게를 정확하게 주소를 특정해 준 게 이경백 사장이 해준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네.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문사진 하나만 보면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냥 찾더라고요. 그냥 찾고 저한테 설명을 샤르망. 1종, 2종, 3종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데 가면 얼마 나와요까지 쭉 이분은 이제 완전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아는데 오히려 청담동에 저런 2종 단란주점이나 3종 일반 음식점 소위 말하는 텐카페에 고위직들이 자주 간답니다. 저거는 카페. 텐카페라고 해요. 텐카페. 텐카페. 그 전문 용어로 텐카페. 뭐 그렇게 얘기를 텐카페. 예. 그러니까 저 동네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중국집, 주로 가는 일식집, 주로 가는 룸사롱 이게 있더라고. 아니 그럼 그 그래가지고. 정도로 뭐 판사 가고 뭐 국회의원 가고 대통령실 사람 가고 할 것 같으면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 뭐 다 네, 국가 네. 고위직들이 가는 건데. 근데 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은 저 가게 맞은편에 있는 가게 세 글자 거기가 훨씬 더 유명하답니다. 거기는 네. 진짜 현직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더라고. 그쪽 관계자분도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나 맞은편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맞은편이다. 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세. 여기서 세. 네, 그렇게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일이에요. 문화 중에 하나야 그게. 전통이 있는. 포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텐카페 뭐 10%, 네. 1%, 음. 막 쩌뭐 용어 등장하잖아요. 제가 네네.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네. 간단하게 뉴스를 이해할 수 있을 네,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 PD님이 동석하에 제가 설명하게 될 줄은 몰라가지고 열심히 조금 듣겠습니다. 당황되지만 별도의 자. 코너로 하기에는 또 네. 이게 시사 이슈에 대한 설명이니까 양해를 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예. 간단하게 이제 종류를 말씀드리면 이제 노래방, 단란주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룸사롱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요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유흥업소로 있는데 이게 노래방 같은 경우가 1종 노래방 가능합니다. 오케이. 단란주점은 2종 아 그렇구나. 네, 술과 노래가 가능합니다. 참 우리 막내 PD 받아 적을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알아두시면 아, 네. 이 지기현 논란에 있어서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이해를 예. 1종 노래방, 아. 2종 네. 단란주점, 술까지 가능하다. 노래와 술까지 가능하고 삼종? 이제 무대가 설치가 되는 게 2종이고요. 아, 무대 3종이 노래와 술이 가능하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3종입니다. 접경원이 가능. 네네. 근데 이제 2종이라고 허가를 받고 이제 3종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 허가는 2종 노래방 뭐 가라오케 이런 네네. 식으로 받고 나서 네. 거기서 이제 적경원을 고용하는 3종 네. 변형이 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상시 고용이 힘드니까 이제 파견직 같은 경우로 쓰는 경우가 좀 있죠. 파견직.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하. 네, 이 오케이. 3종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추가로 붙는 뭐 개별 소비세나 갑근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붙는 부가세 등을 포함했을 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2종으로 허가를 받고 3종처럼 오케이.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숫자 건데. 나오는 건 뭐예요? 자, 어. 이거 이제 룸사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1%, 10%, 20%가 이렇게 있습니다. 10%가 많이들 아시는 10%인데 10%. 예, 그리고 그 사이 10%와 20% 사이에 15%가 또 존재해요. 그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점오. 10에서 20 네. 사이가 네. 이 퍼센티지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성 접객원들이 받는 봉사료, 이제 영어로
TC 아, 테이블 10%가 차지라고 부르는데 전체 10% 상위에 드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그렇게 의미가 알고 계시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아예 틀리진 않는데 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게가 여성 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가느냐. 아, 커미션이 얼마냐 이 뜻이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1% 10%일수록 주대가 대신 비싸죠. 아, 그게 1%라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은 그 접객원이 목액하고 다 일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죠. 수수료를 많이 댈 수는 없다. 네. 그런 의미고. 접객원의 능력치를 더 높이 사주는 거죠. 그렇지. 20%라는 건 야 이건 플랫폼이 다 네. 한 거야 일을. 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네. 가격이 싸지는 거고 내려가면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점오는 15에서 24이고. 네, 점오는 이제 15%니까 이 여성 접객원이 받는 봉사료 TC의 15%를 가게가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 탱카페가 뭐예요? 탱카페 네. 어제도 그렇고 제가 탱카페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네. 탱카페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이 텐카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일본에 이제 캬바쿠라라는 형태의 이 주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캬바레 플러스 클럽 이 두 개가 섞여져서 이제 캬바쿠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상주하게 되면서 한국의 룸사롱 형태랑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죠. 여기에 특징은 이제 지기현 판사가 간 곳이 이 텐카페로 보여지는데 탱카페는 어디 등급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격으로 분류를 하자면 네. 점오랑 좀 비슷합니다. 15%. 15%. 보통 한 명이 가면 잘 모르시는 분이 얼마부터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오냐 그러는데 네. 이런 유흥업소는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본 주대가 뭐 1, 200은 나오죠. 그러면 자 그 기본을 알겠고 네. 제가 어제 그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중에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홀 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홀 사진. 네. 자, 홀 사진을 보면 그 얼핏 보면 일반 카페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홀 사진으로는 이게 왜 그 소위 이제 접객원이 나오는 네. 사진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두 개의 테이블인데 양쪽에 네.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동그라미 한번 줘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 보다가 이거 나오는 MC 장원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선지 아닌가? 네. 마치 미팅 시키는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저 사진 때문에 네, 제가- 부부 커뮤니티에서 지기현 판사를 옹호할 때 저 일행 그냥 일행 아니냐. 그렇게 만약 보여요. 접객원이면 미팅 시키는 사람처럼 보여요. 접객원이면 손님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왜 홀로 저렇게 앉아 있느냐.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술집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혹은 분들이 뭐 있는데. 카페에 친구들끼리 와서 앉아 있고 뭐 네. 도중에 저 여성이 양쪽을 모두 아는 네. 뭐 그런 관계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 사진 때문에 이제 텐카페의 힘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텐카페의 그래요? 특성이 저 사진을 통해 다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이 텐카페는 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여성 접객원 분들이 계속 상주하지 않아요. 로테이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 여성 접객원들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직, 소위 말하는 이제 마담 분들이 매니저. 상주합니다. 매니저가 상. 테이블마다. 아 테이블마다 네. 매니저가 따로 있는 걸 말하자면. 이 텐카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수와 룸 수가 많지 않습니다. 큰 가게들은 막 열 몇 개, 20개, 막 수십 개 되는데. 그러면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저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매니저 역할을 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저 테이블을 소위 말하는 마담. 소사장제네. 네, 그렇죠. 정확 이해도가 높으시네요. 말씀드리면 쫙쫙 흡수하시네. 예.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그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네, 저 네네. 매니저가 앉아서 네. 로테이션을 계속 해요. 네. 그럼 몇 분이나?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너무 빨리 앉아 지나간다. 계십니다. 돌아다니는 이 여성 접객원 분들은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돌아다니시는데 룸으로도 들어가고 저 홀 테이블에도 앉으시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놀이동산처럼? 계속 돌다가 근데 네. 이제 손님들이 이 여성 접객원이 기량이 뛰어나다. 굉장히 좀 나한테 잘 맞춰준다. 접객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말대꾸도 잘하고 네. 대화가 잘 된다. 그럼 이제 계속 상주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업계 은어로 묶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리에 묶는다. 거치네. 용어가 거칠어. 제가 만든 말은 아니니까요. 예. 업계 용어니까 좀 거칠 수 묶는다. 그러니까 네. 로테이션 할 때 잠깐 당신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니 계속 여기 앉아주세요. 네, 그럼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얼마나 됩니까? 보통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100에서 200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주시키는 게
그것만으로 200만 원을 줘야 돼요? 100, 2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대에 따라 또 여성 접객원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또 마담 성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가격대. 그 비용만 묶는 비용만. 용어가 거칠어. 어. 야, 묶는다니. 그러니까 자리에 묶는다라는 표현이죠. 상주한다는 표현을 파킹으로 그렇게. 합시다. 저 두 분이 네. 매니저예요. 응? 회사로 치면 네. 이제 소위 이제 업계에서 이제 마담이라고 표현하는. 소사장 마담이에요. 새끼 마담이죠. 네. 새끼 어, 마담. 소사장 마담으로서 저 테이블을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텐카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이블이나 룸마다 이 마담이 상주한다는 룸마다 상주해요. 왜냐하면 소규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네. 룸마다. 네. 아하.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가 일행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도 옆에 상주하고 있던 마담이 찍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하고 그 있습니다. 방도 그 방을 책임지는 예. 또 소사장이 있다. 네, 아니 없을 수가 없는 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만 운영이 됩니다. 100%. 텐카페 특성상. 그러면 이제 마담이나 실장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했을 일종의 텐데. 분양인데. 예. 저 정도의 술집이면 서너 명, 5, 6명의 마담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소사장들이야. 주로 저런 업소를 네. 재벌들도 연예인들도 룸사롱이나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런 데를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그리고 검사 판사들도 저런 택카페. 유흥업소를 그리고 주로 애용한다고 합니다. 저런 곳은 사실은 이제 룸사롱이 아주 크게 운영하다가 요즘에 경기가 다 안 좋아져가지고 단기 임대를 줘요. 그러면 새끼 마담들이 큰 마담 밑에서 일을 크게 하다가 자기가 그냥 몇 명을 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단기 임대를 들어가는 카페 형식으로 6개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해요. 그래서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부터 이쪽으로 오세요, 오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요. 매니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찍힌 컨소시엄이네. 그렇게 찍힌 세 명의 사진이 찍히고 앞에 누군가 찍어줬잖아요. 그 찍힌 사람은 그냥 옆에 뭐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뭐 내지는 차 따라주는 그런 종류의 분은 찍어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찍어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를 찍어도 절대 이게 문제 안 되겠다. 어디다 유포하지 않는다는 네, 믿음이 그 정도 있어야 된다. 아주 친한 사진 좀 띄워보세요. 아주 관계가 친한 사람들이 저 앞에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되게 친한 저분하고 이 찍어준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저렇게 해서 되게 행복하게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찍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절대 발설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저런 믿음은 항상 잘 깨져요. 자, 그럼 그리고 전문가가 저 사진에서 판독해낸 건 뭡니까? 잠깐만. 네. 네. 일단 보시면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빈룸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랑 같은 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룸 형태가 다 비슷하니까. 꼭 그래요? 비슷한데 반드시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한 인테리어 업자가 했을 테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질은 상석이 있거든요. 디귿자 모양으로 테이블이 있잖아요. 디귿자 테이블. 제가 이거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준비를 디귿자 테이블 했습니다. 저렇게 있어요. 띄웠어. 네, 띄었어요. 저렇게. 그럼 저기 두 자리만 앉는 자리가 상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림이랑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상석.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아니, 이 네. 사진 치우고 네. MC 장원을 크게 잡아주세요. 네. 또 왼쪽이 상석입니까? 네. 여기가 상석. 뒷자리에서. 여기가 상석입니다. 여기는 언니 칠판 자리. 크게 잡아줬어. 여기는 네. 언니 자리, 여기는 상석 자리. 네. 여기가 상석이고 잘하시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옥수수 수염차랑 잔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요게 요쪽이에요. 좌우 오른쪽이에요? 반전이 돼 있- 네. 근데 지기현 판사 옆에 요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방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어쨌든 지기현 판사는 상석 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 찍을 때 자리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석에 앉아 있다가 이동했을 가능성.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운데 앉아 있다가 사진 네. 찍는다고 하니까 절로 갔다. 네네네. 그러니까 상석이라는 의미는 접대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저렇게 이제 유흥업소에 찾는 접대 자리 3인 구성으로 됐을 때 3인 구성. 한 명은 접대를 받는 사람, 한 명은 청탁 내지는 접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 이렇게 구성되는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 봤을 때 개인적인 유추일 뿐인데 저 파란색 셔츠를 입은 사람, 저 사람이 주선자일 가능성.
좀 있다. 어깨만 보고 나합니까? 네. 아니 이제 돈이 제 추측이에요. 돈이 있어 보여요. 분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의상도 좀 편안하게 저 입었잖아요. 음료수의 상태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직 이 술자리가 시작되기 저게 전이다. 저게 너무 아까 세팅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시작되기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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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제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끌어오르고 이제 얼굴 색깔로 봤을 때 지기현 판사 얼굴 색깔로 봤을 때 전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끌어오르고 이제 2차로 저 가게에 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한 방 찍고 오늘 라퍼가 최대치로 올라간 거죠 지금. 친근감이 사진 한 방 찍고 이제 제대로 놀아봅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전작에 살짝 있는데 자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는데 그 담당하는 이제 매니저가 네.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그럴까 해서 상석에 있다가 옆으로 옮겨가지고 네, 같이 찍었고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네. 처음 간 게 아니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약대로 운영되니까 매우 또. 친한 관계라는 거. 그런 네. 거고 저 음료수 세팅으로 봤을 때 아직 술자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술자리 곧 시작될 테니까 그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개인적인 유추입니다. 예, 배운 것을 토대로 한.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를 주문을 하는데 네. 이제 뭐 떡볶이도 주문하고 삼겹살도 주문하고 통닭도 주문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뭐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다 들어와요. 삼겹살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저기 그리고 소맥은 기본으로 깔리고, 예, 저기에 삼겹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더 해줘도 돼요. 뭐든지. 예, 왜냐면 이게 다 배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배달해갖고 어차피 뭐 뭘 시키든 간에 돈은 이 사람이 낼 예, 거니까. 예, 배달에서 네네네. 먹는다고요? 업소에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저기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자꾸 움직여봤자 노출만 되고 별로 안 좋아하죠. 저 안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다 다 있으니까 편해요. 엄청 굳이 바깥에 편해요. 나갈 일이 없죠. 네. 근데 저기는 노래 부르는 무대는 없네요. 우리 아니요, 홍사원 노래방 기자가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바깥에 기계가 있어요? 반대쪽에. 네.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이제 노래방 기계가 예, 이제 보통 세팅이 됩니다. 어디 여기 네, 아래 이쪽에. 반대쪽에.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사진의 뒤쪽. 자, 네. 그렇지. 상석의 여기. 반대쪽 요쪽에. 네네. 예. 아, 입구 그쪽에. 쪽. 이쪽에 이제 노래방 기계가 있기도 하고. 이쪽이 입구 정도 되네. 네,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제 업계 용어는 이제 오브리라고 하는데. 근데 저게 너무 소파가 음악 용어입니다, 이제. 저기 너무 네. 소파가 많아서 저렇게 되면은 그 밴드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형성해 줘야지. 내 밴드를 부르려면. 우리 홍사원 기자님은 이제 밴드 들어왔을 때 가보신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밴드 밴드 전문이에요? 노래했다고 하니까. 어. 나 지금 이창수 조사원 때문에 지금 꽂혀갖고 잘 못 들어서 얘기. 나 이거 네. 중요하게 할 얘기 하나 있어 이따가. 좀 이따가.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저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가운데 앉으신 이제 파란색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주선자일 가능성. 다시 그리고 사진 꼭 찍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가운데. 위치상. 가운데가 가장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는 맨 왼쪽 사람이 돋는 사람이고. 지기현 판사가 네. 정 가운데 있다가 일로 옮겨서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아니 옮기더라도 원래 네. 그 가운데 자리는 옮기더라도 한 번 옮겼는데 그 자리도 또 한 번 못 옮기겠어. 사진 찍는데 가장 가운데가 중요한 사람이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은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우리 MC 장원 해석이 맞다면 네. 정면은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정면은 상석이에요. 상석이잖아요. 네. 상석으로 다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그 옆자리를 옮기는데 그러니까 지견이가 상석에 한 있던 번 사람. 옮기는데 네. 한 번 옮기는데 그거 한 번만 옮기고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지견이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면 저 세 명 중에 그 하나 무릎 하나 더 건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지. 무릎 파고 들어와서 가운데 그러니까 내 앉았습니다. 추론은 저 사진에서는 그건- 물론 추론이지만은 가운데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왼쪽이 돈을 냈을 거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거는 안 가본 이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 경험이 잘 없어서 이런다. MC장 그 넥타이 머리 매요 그러면은 저 얘기로 옛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요즘 네. 몰라 트렌드를 그러니까 모르네. 전형적인 입 유흥이세요. 예, 입으로만 입만 즐기는 털고 중. 실제 네.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못 가본 사람이야. 실제로는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석이고 사진 찍는다니까. 왜냐면 저 사람을 자꾸 옮기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양옆에서 움직여서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네네. 왜 저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근데 말이 이제 안 되지. 우리 홍 기자님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주선자가 지기현 판사보다 아래면. 아래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선하는 사람이니까. 또 알 수 있는 건 근데 뭐가 있어요? 전문가가 볼 때. 봤을 아까 때 그 저 이제 비용을 낸 사람은 저 지기현 판사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 뭔가 청탁을 하고 이 접대를 하는 사람이 좀 더 의상을 좀 포멀하게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보시면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약간 양복이다. 세미 정장 느낌을 입고 있잖아요. 세미 정장. 이 룸사롱은 저걸 어떻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집중된 곳이기 세미 때문에 정장을 권력 관계가 명확합니다. 여기에서 앉는 자리로 자본주의하고 권력까지 나와. 아니 왜냐면 그런 곳이에요. 룸사롱은 앉는 계급이- 자리로 계급이 분명해요. 계급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으려고 옮겼을 테니까 제일 이동거리도 길고 옷차림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뭔가 청탁할 거리가 있거나 오케이. 접대하는 이제 주체였을 수 자, 있다. 가운데 지기현 씨가 있고 남자 네네. 두 사람이 각각 맞은편에 있는데 네네. 한 사람이 쭉 옮긴다면 제일 멀리 옮긴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제일 낫다 지금. 지위가. 그렇죠. 권력 관계가 제일 낮은 가능성이 높고 어허. 옷차림으로 봐도 제일 이 자리를 좀 포멀하게 준비한 사람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일 이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리 있는 분석. 이동거리가 제일 넓겠다. 네네네.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근데 많이 가본 거 맞아? 네? 아 저도 누가 취재하고 듣고 들은 네. 얘기지. 네네. 네, 이게 20년 동안 취재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조금 가게는 그 노래방 기계가 없을 겁니다. 그 부가가치의 문제가 있죠. 그 아까 말한 오브리라고 네네. 그 밴드 밴드는 못 불러서 들어오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러서. 네, 그 단가가 훨씬 올라가죠. 이제 TV 생기고 밴드 그런 그러면 한 거니까. 200만 원 들어가는데 밴드 네, 값만. 그런 밴드 200이요? 아, 그건 아니죠. 밴드 값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아까 네. 묶는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로테이션을 하는데 네.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 친구하고 내가 대가 잘 돼. 네. 그러면 묶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제 마담 분한테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 소사장에게 네,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역할로 저 마담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항상. 테이블 리딩이라 그러는데 테이블 리딩. 예, 전문용어로 이제 업계용어로 테이블 리딩. 예. 그러면서 이제 접객원 분들 관리도 하고 이제 손님들의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나온 농담이 이제 지기현 판사가 시간 단위 계산이 왜 나왔느냐 해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부분 그걸 네. 계속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농담이 나오게 되고 그럼 20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 로테이션 하는 네. 양반들도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뭐 인원수에 맞춰서 안 부를 수도 아니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거는- 도니까 계속 네. 계속 돌고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빠지고 또 왔다 가도 금방 나가고 그러니까 숫자가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노예 변호사는 왜 이걸 잘하는 나 거예요? 진짜 잘 알아요. 모르는 나 많이 가봤어요. 아니 진짜로. 같이 예,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요. 예. 정확히? 네. 그래서 아까 밴드 뭐 금액이 적을 수 있겠다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이게 밴드 숫자마다 다르고요. 밴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명, 그다음에 밴드 움직이는 사람 한 명 이러면 되게 금액이 작겠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저 굉장히 이 예약을 하고 갔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 친분이 마담이랑 많다는 친분 거지.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뭐 주선한 그렇지. 사람이든 판사든. 예약으로만 돌아가니까. 네. 왜냐하면 저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판사가 아무리 많이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자주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묶는데 200이 들고 네. 술값이 들고 주대는 따로니까요. 주대는 따르고 그러니까 네. 한 달에 2번 가면 저기서 막 1,000만 원 깨지기는 일도 아니겠네. 그럼요. 그렇지, 한 번 돼도 1,000만 원은 깨집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예. 자기가 다 내기가 어렵고 네. 우선 예약제니까 그 소사장한 거 알아야 된다. 네. 그래야 전화해서 예약을 하지. 네, 주선자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기현 판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저 어쨌든 정도 진출하려면 네, 아까 등급을 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네, 저 정도에 진출한 1.5도 있고 뭐 20%도 있고 10%도 있고 1%도 있고 저기 팬카페도 있다고 했잖아요. 팬카페까지 가는 네.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지. 뭐 특정할 수는 없죠 사실 이게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익숙한 사람들의 뭐, 저 시스템에. 예, 이제 소위들 아시는 템프로 같은 경우는 가격 주대가 진짜 이제 비싼 편이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좀 자주 간다고 하면 접대 자리로. 이런 집이 네. 템프로는 정말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성 접객원 분들이 이제 1인 방송 쪽으로 많이 빠지시면서 이제 방송 업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방송을 하신다고요? 1인 방송, 인터넷 방송. 아. 예.
거기까지 알고 그래서 있지 않다. 1년 그래서 좀 1년간 시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저는 강남 업소에서 일하시는 실장님들이나 뭐 제 지인분들 통해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업계에서도 요즘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자기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고 하니까 너희 가게 왔니? 안 썼니? 안 왔었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 물어보면요. 다른 판사는 왔는데요. 그 얘기를 그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판사로 왔는데요. 우리 가게는 다른 판사예요. 검사는 많이 오는데 판사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린 검사 왔어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그거 이참에 한번 싹 정리해야 되겠다. 네. 명단.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게 보통 단골이 아니면 네. 아마 그 판사라는 직업이 안 들켰을 그렇죠. 거거든요. 직업도 보통 알고 이제 제가 있죠. 그 기업의 사장을 할 때도 누구를 접대를 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 부장판사 이렇게 부르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무슨 사장님 또는 뭐 무슨 부회장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부장님, 약간 사장님. 뭐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스럽게 하기 직업을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그냥 단골이 아니면 부장사장. 그 웬만한 그 접대하는 분들이 한 번 정도 갔다 이러면 이제 알기가 어렵죠. 아하. 네. 진짜 신분은 한두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 네네. 보통은 부장 사장 이렇게 그리고 불러버리니까 법원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회사라고 회사라고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장난처럼 하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는 저 신분이 들키지를 않겠죠. 지기현 부장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회사의 부장인 줄 아는 거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다 빠끔이에요. 그 말 말한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 회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 용어 나왔다. 다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 하도. 자, 그래서 대법원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니면 버티는 거예요? 분위기는 일단 가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룸사롱 가서 혹은 그 샤 거기 가가지고 확인해보겠다. 돈 누가 냈는지 이런 거 그 사람들한테 다 체크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오겠다. 이제 이거였고요. 아직 그 이후에는 나온 건 없는데 대신에 그거 말고 판사들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요. 법관회의에서도 네. 그 결론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갈 수 달라요. 있습니다. 예. 어, 우리가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가 저거 계속 걱정했던 게 어. 뭐 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차라리 대선 끝나고 나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데 어차피 그때까지는 윤석열 거가 안 끝나니까 대선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터뜨려 가지고 아예 그냥 판사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때 아마도 14일 날 그 청문회 하다가 이제 열받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발적으로.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해놨다가 이게 터지긴 했는데 지금 터져가지고 모든 사법부의 판사들하고 척질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게 그쪽 예. 분위기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권위나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놓고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우리를 이런 그 희화를 시키냐 이러면서 매우 기분 나쁘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걸 잘못한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오케이. 의견들이 좀 많대요. 오케이.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까지 확인한 거는 윤리감사관실도 사실은 불이 나긴 났고요. 윤리감사관실이 저 지기현 판사를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청문 거더라고요. 조사한다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뭐 가서 조사하거나 뭐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지기현 부장이 윤리감사관실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이런 걸로 이제 공수처가 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원망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지기현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민주당이 지금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곤란하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실제로 이제 중견 이상의 판사들은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결국 법원 전체에 욕이 돌아온다는 걸 어느 정도 안다. 이걸 길게 정치권하고 싸움해서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안다. 그 정점에 지금 지기현 부장이 질질 끄는 거에 요건 뭐 미확인이지만 아침에 저한테 이제 글로도 보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정점에서 민기적거리는 게 가장 좀 큰 원인이다. 지기현 판사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예. 가장 큰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 예. 내부에서. 지기현에 대한 공격을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한다는 게 지금 대법원 분위기고요. 그리고 판사들 지기현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네, 판사들도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번에 법관 법관회의 대표회에서 안건을 올린 네, 이 얘기를 거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쓸 아니, 가능성이 룸사롱을 간 건데 무슨 그걸 지적했더니
법관에 대한 그러니까요. 침해야. 이 얘기가 나온 것조차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전원 합의체 이후에 이 공격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정반대로 법관 회의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상당 기간 그 법원의 스탠스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창수 조상원 두 검사가 이 시점에 동반 사의한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제 좀 네. 알아봤는데 도이치 어쨌든 그 주가 조작을 좀 네. 보검에서 재기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검사 3명이 탄핵을 소출됐었잖아요.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근데 두 사람은 사표를 냈는데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사표를 안 냈거든요. 저 이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하면서 이거는 기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고의로 안 했구만. 빼박 증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그 신한증권 계좌만 보면 거기서도 당연히 김건희 계좌에서 있으면은 야 이거는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왜 안 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변호사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본인한테. 만약 그거로 왜냐면 검찰에 남아 있으면은 김건희 기소하는 자기가 남아 있으면 바보 되니까. 바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징계되면 변호사도 일단 개업을 못 하고 그것도 있고. 연금 나가면은 문제도 있고. 30대까지 계속 질질 몇 년을 끌면은 그때까지 돈 벌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제가 몇몇 검찰 출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최재훈은 왜 안 나갔을까? 문제가 되면 당연히 걸릴 텐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최재훈이 그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받을 때 최후 진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 명이 다 이창수 조상원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최재훈은 그때 울먹울먹했어요. 막판에. 제가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다 봤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울먹울먹했어. 그리고 이창수와 조상원은 달리 최재훈은 훨씬 전부터 도이치 그 주가 조작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실무 책임자였는데. 나중에 이창수와 조상원이 들어온 거거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송경호 지검장이 이제 이창수로 바뀌기 전에 송경호 지검장과 최재훈이 같이 손발을 맞췄었고 송경호 지검장은 사실 도이치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꽤 있었거든요. 소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지. 이원석하고 같이. 김건희 소환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최재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최재훈이 김건희 기소를 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을 때 최재훈은 그때 기소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는 많이 돌았었어요. 수사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거라면은 고검이 그러니까 의견을 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당신들 그 왜?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짧게 하라는 거야. 우리 여긴 그래. 최재훈한테는 그러니까 도이치 나무수사 다 시키려고. 이렇게 보내나 사람을? 도이치 나무수사 시키려고 이게 말하자면. 아니지. 아니면 명예 나는 회복해라. 죄가 없다. 여기서 나가면은 내가 정말 나중에 변호사 하더라도 형사로 묶일 수가 있고 나는 기소 의견 냈었는데 이창수하고 조상원이 나 뭉갠 거야. 억압한 거야. 난 억울하다. 그럼 저게 직무유기가뿐만이 아니고 직권 남용으로도 지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저게 최재훈이 왜 사표를 안 내는지 저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매우 하여튼 저게 궁금하고 포인트다. 예. 3명 탄핵됐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가냐? 그렇지. 세트 메뉴거든 3명은. 저는 어떻게 또 이해했냐면 그 최재원 말고 이 사표를 낸 것을 이제 김건희 그 수사 소환되고 구속되는구나. 자, 거기에서 지금 읽어야 되는데 난파선 감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옷 벗고 준비하겠다. 난파선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김건희 2차 소환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되고 그러면 구속된다. 자, 이 메시지를 읽었거든요. 나는. 김건희를 소환하는데 2차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안 칠 수가 없는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이 끝까지 김건희 수사를 맡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천 개입 수사도 창원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디올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혐의를 윤석열 받았는데 뒷바라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잖아. 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이 김건희는 지금 이제 포토라인에 금방 섭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검찰에서 움직이는 않지만 그리고는 체포영장인데 이 얘기를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검찰 저 이창수 친구 선후배들의 얘기로 지금 저는 어차피 취재를 했습니다. 텐데 네. 자기들 앞가림 하느라고 그것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고 네. 자기들 앞가림하고 하느라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수사를 피하기보다는 네. 나부터 살고 보자가 저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했던 이원석, 송경호, 최재훈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 출신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돌아갈 때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고 계속해서 검찰 그 인사판 놓고 서울지검 인사에 개입했어요. 관여했다는 게 탈출이야 탈출. 네, 그래서 이원석, 송경호, 최재훈 처음에 자기 라인이었고 얘네들이 김건희 최재훈은 왜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김건희를 잡아야 되는 숙명 그 시간에 앞에 놓여 있어요. 쟤네들은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했고 최재훈도 비슷한 그러니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그 체포를 방어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들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방어도 못 하겠고 네. 잡는 것도 못 하겠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김건희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살 길이 최우선인 거예요. 옛날 한덕수, 최상목 마찬가지로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검찰 안 남아 있을 때 지금 보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6월 3일까지. 사표를 받아줄 수 있을 때 빨리 나가는 게 최선이다. 난파선에서. 그 이후에는 사표 내도 안 받아주죠. 사표도 안 돼. 맞아요. 사표도 안 돼. 윤석열 쪽에서 남아 그러면 변호사도 못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뛰어내린 거예요. 그건 네, 맞네. 그 말씀에 받아서 맞는 네. 말씀이고 또 하나 얘기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 내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동안 이들은 도이치, 디올백 이런 것들을 봐주면서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와중에 남부지검 가상범죄합동수사부에서 건진 킴비코인을 조사를 하다가 자금 세탁 얻어 걸려서 이게 이제 백까지 가면서 거기에 이제 모 유력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직 퀸비코인 관련해서 4명이 기소가 되고 대부분 구속이 됐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나서 나와 있거나 보석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식인데 거기에 그 보좌관은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시점이. 굉장히 유력한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걸 조사를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할 때 김건희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잖아요. 앞으로에. 김건희. 그날 제가 서빙고동에 있는 D 아파트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저는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서집이죠. 예, 지금 우리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샤넬백까지 나옵니다. 네, 샤넬백 그게 이제 다 1년으로 연계되는 나왔고. 거에서 모든 주도권을 지금 남부에게 빼앗겼죠. 중앙지검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옛날 같으면 중앙지검이 군대를 비유하자면 3스타인 적이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2스타였고 지금은 둘 다 아마 2스타로 돼 있을 겁니다. 저거가 그 고검장급에서 이제 지검장급으로 다시 낮춰놨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 남부지검한테 다 뺏기니까 엊그제 어떻게 했어요? 중앙지검이 먼저 영장을 또 치려고 다른 아크로를 또 치려고 지금 막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명분 실리를 다 남부한테 뺏겼다 해서 검찰 내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거에 버티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일선 수사 검사들은 계속해서 김건희 수사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창수 조상원이 못 누르고 있다 이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케이. 윤석열 쪽에서는 저 이창수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할 텐데. 그렇죠. 끝까지 버텨달라고. 우리는 못한다 이제. 예. 하고 탈출한. 자기 살려고. 공천 개입 수사를 가져오고 계속해서 니네들이 맡아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지금 탈출하는 건 맞습니다. 탈출하는 거 맞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역할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 사람 세 사람은 룸사롱 안 갔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역할이 너무 갔을 수 정해져 있다 있어. 보니까 그 생각만 저 자꾸 하게 사람들 되네요. 이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프로필 딱 갑니다. 예. 저 사람들도 다녔겠죠. 같이 섞여 있었던 거니까 이 타이밍에 다 나가지. 저 사람들 이름 좀 돌려봐 주세요. 네. 그럼. 고검에서 도이치모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해요. 그런데 그 고검에서 그 이 키를 잡고 있는 부장 검사가 우리 잡으러 김어준하고 저를 잡으러 다니던 그 검사예요. 아주 못되게 했던 검사예요. 이름은 안 댈게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2013년. 예.
13년, 14년 우리 때. 감옥 갈 뻔할 때. 예. 어. 굳이 재판정까지 감옥 반쯤 와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와가지고 계속 못되게 했던 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김건희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막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성실한 분이야. 성실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고검에서 이번에 거기다 한문혁 초기 수사팀을 갖다 불렀잖아요. 네. 가장 잘하는 그리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불러서 합류를 시키니까 저는 고검에서 언지를 줬다고 봐요. 이거 우리가 입건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입건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지금 사표 받아줄 때 빨리 나가라. 근데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하고 재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이창수 조상원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건데 잘못했다는 건 당연히 그렇고 그때 사표를 내고 싶어 했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일부러 안 했다, 고의로 안 했다는 빼박 증거가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창수 조상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를 더 해달라고 이렇게 심우정은 와서 왜 안 간두는 거야? 심우정이요? 아니 지금 그 양반이 제일 불안할 텐데. 불안하죠. 그만두고 싶겠죠. 집으로 못 가니까 그러는 거지. 집으로요? 집으로만 갈 수 있으면 벌써 사표 냈을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물론 이것도 확신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표 내는 여태까지 순간- 과정을 보면 매우 이상하잖아요. 집으로 곱게 갈 수 있으면 벌써 사표 냈을 거예요. 일리 있다.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어요. 집으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한테 네네. 지금 김문수 후보 야유 유세 안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야유 유세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지금. 되고 있죠. 정말로 엊그제 사진 보셨을 거예요. 사람 모여진 그 명수를 그러니까 보셨을 겁니다. 지역도 안 돌아가고. 네네. 그러면 이쪽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액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부인 토론회라든가 막 그 방탄 유리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뭐 있어요? SNS 부분에서는 자기들끼리 빌드업을 엄청나게 해요. 울면서 읍소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거 그럼 다시 이영수 어디 씨가 외부 가담해서 컨설팅을 안 받나 봐 전혀. 정말 프레임에 있어서 하는 걸 보면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예를 받는 들어 것 같아요, 옷을 전혀. 이렇게 벗어 보이면서 나는 방탄 나는 필요 없다. 총받아 죽겠다. 네. 이게 무슨 메시지야? 그 말은 이거잖아요. 나는 1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프레이밍에 대한 교육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3자 컨설팅 없는 거 같아.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러면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방구석 여포로 이불킥 계속 하다가 지금 오늘도 어제도 조선일보 일면을 보시면 사이드를 때리면서 양쪽에 결집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과의 마지막 단일화 이 부분 빌드업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단일화 얘기만 짧게 하자면 2차 토론회를 마치고 3차 전에 단일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 3차 전에. 타임테이블을 놓고 계속해서 단일화만 얘기합니다. 24일 전에 하는 게 목표예요. 한덕수 24일. 계속 바라보다가 지금 이준석 얘기만 하고 이준석 줄게 뭐가 있어 근데 뭘 준다는 거야? 이준석을 후보로 하는 부분이죠. 조중동이 이제 아 의도한 이준석으로 단일화? 사람이 개를 물게 만드는 거죠.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개를 됐으면 물어야 좋겠다. 이제 뉴스가 그렇게까지는 못 되는 가고 거니까. 아니 그거는 김문수가 원하지 않는 원하지 방향에서 않죠. 그렇게 네. 못해요. 그리고 김문수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 이준석 못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거 안 돼. 나는 됐으면 좋겠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계속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하고 싶은 대로 다 받아줄게 해서 김문수로 단일화 되는 게 지금 목표지. 근데- 이준석은 없어. 근데 줄 게 뭐가 있냐고 인수한테 당 대표 시켜줄게. 누가 약속해? 그런데 누가? 너 이대로 가면 유승민 된다. 너 이대로 가면 안철수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냐고 지금. 근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3월 3일 날 단일화 발표할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3년 전 상황도 거의 비슷해서 지지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윤석열이 당선 가능성이 있었죠. 네네. 당선되면 얻을 게 있는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예,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뭘. 그분들은 지금 대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게 어쨌든 아니라 그래서 당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준석도 그걸 보고 네. 뭐 우리가 단일화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니까 난 안 한다. 이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전 정치 잘 모르지만 제가 이준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모로코를 보내는 걸 즐길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진 법이지만 혼인빙자 간음으로 계속 나한테 러브콜 보내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이로운 일이잖아요.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준석은 자기가 만약에 단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 판에서 사라져. 사라지지.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문수만 남게 되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준석 갔던 술집은 어떤 업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대전 쪽은 잘 몰라가지고. 대전은 왜 몰라? 그건 여기까지 합시다. 그건 여기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이재명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입니다. 요즘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호남에 가서 자기 지역구 내버려두고 호남에 가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네. 동서통합, 국민통합을 제가 이뤄내고 있죠. 네. 이 시대의 참 빅텐터. 빅텐터. 저 호남에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유세하는 거 제가 봤는데 예. 자 영상 한번 틀어봅시다. 거기 무대 위로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이번 선거운동원들이 계속 오던데. 아이고. 아이고 이번 선거 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아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죠. 자, 네, 저분 보세요. 이렇게 엄지척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 로테이션으로 모든 지역을 돌다가 잠시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오늘 잠시 나와야 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유도 묻지 않고 일단 모셨는데 지금 선거에서 예. 구도, 정책, 인물 캠페인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도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의 시대 정신이 있는데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 독재냐, 민주냐 이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는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뭐 정책은 뭐 비교 우위에 너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대선 선거를 치렀는데 예. 이번처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신났어.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좀 어려운 선거, 지는 선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기는 선거를 지금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본 선거 중에 네. 지역의 위원장이랑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선거처럼 뛰는 선거가 있었나 싶던데. 그 숨은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밀이 뭡니까?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5호 담당제입니까? 그거 비슷합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 그래서 아니야 이거? 골목골목 선대위를 제안을 했고 네. 나는 광주 전남을 가겠다. 어. 그래서 자기가 맡을 골목.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서영교, 뭐 전라북도는 한준호 이런 식으로 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아니더라도 그렇죠. 또 자기가 그렇습니다. 담당할 골목을 또 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다선 좀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과 손붙잡고 같이 유세를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지역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보다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골목골목 누비는 거고 장날도 가고 면단위까지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원 구경하러 또 나오고 맞아요.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우리 대선 역사상 여기까지 온 적 없다는 하는 곳까지 간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큰 틀에서 대선 후보부터 그 지역위원장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다 골목골목.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군 단위까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들은 골목골목 다 가거든요. 제가 담양, 장날, 뭐 곡성, 장미축제 이런 데 다니거든요. 어제는 나주시의 KBS 전국 노래자랑 그 앞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못 오면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갈증이. 근데 대신 가는 거예요. 정청래가 간 것은 이재명이 온 거예요. 그런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니 보충이 되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분들이 그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보기 좋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거 제안할 때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잘 돌아가서 자랑하려고 나가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 시대에 왜 갑자기 10분만 되나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참 자랑인으로서 그래서 뻥 대신 닭.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신난 거예요. 그 의원님은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는 그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릴 겸. 그래서 다 지금 마포을은 이제 조직화가 돼 있고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정청래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 서울 왔어. 전국 잘 돌아가고 있어. 그 말씀하시러 오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재명은 김대중을 닮았다. 이재명은 노무현을 닮았다. 이제 왜 그렇게 그런가?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뭐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김대중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죽이려고 했고 언론의 펜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진짜 칼로 찔렸잖아요. 그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계엄으로 마지막에는 계엄군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버금가게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간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전남 다니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면 잘 먹혀요. 잘 먹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노무현을 닮았다. 이제 소년공 출신이고 그것도 어렵게 맞는 살았고 네. 또 비주류로서 서름도 많이 받고 수모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감정 타파를 외쳤다면 이재명의 삶은 기득권의 피해를 보면서 기득권 타파 그리고 서민들이 좀 잘 사는 사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독학으로 사법고 실패한 것도 그래서 똑같죠. 그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쳐놓은 이런 듯한 느낌이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지지 열기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주 전남에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는 많이 봤어요. 네. 지역 조직이 안 움직인다 국민의힘이. 네네. 실제 보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안 움직이는데 근데 선거운동원들이 네. 그런 사진도 여러 개 저희가 소개했는데 선거운동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도움되는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이번 선거운동원들이 의원님 그 유세 트럭에 막 올라오고 막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선거운동원들은 부럽죠. 네. 자기가 의지하고 같이 신나할 의원들이 와줘야 되는데 네. 안 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뉴스공장에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유세하고 있는데 뒤에 이재명 플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정이 되잖아요. 선거운동 시작 딱 하면 그 자정에 플랜카드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찍어놓고 민주당은 다 가 있습니다. 서서. 그리고 플랜카드가 다니면서 선점해버린 거지.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플랜카드 앞에서 유세차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지고. 이재명 플랜카드가 있으니까 그럼 난 다른 지역 가. 그럼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적거든요.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조직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이 시작하자마자 갖다 붙이는데 네네네. 국민의힘은 그걸 안 해서 나중에 와서야 그 자리를 가니 이미 선점돼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가 이재명이다 생각으로 이재명처럼 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저기는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선거운동을 물처럼 하자. 불을 이기는 것은 물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물은 역사의 물줄기다. 이것을 역류시킬 자 그 누구냐.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한 표 한 표 깻잎 한 장 한 장 바르듯이 겸손하게 하자.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의원님 네. 참 잘 갖다 붙이시고요. 네. 그래서 한 표 전략 깻잎 전략입니다. 깻잎 전략. 네. 이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자. 동시에 내가 서울 왔으니까 주민 여러분 저 보러 나오세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아시죠? 알죠.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 등에 나왔을 때 마치 그 윤석열에게 좀 유리한 발언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군사법정에 나와서 윤석열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근데 그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사람이 들고 나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윤석열이 두 번째 통화에서 너희가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건 겁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확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통화가 두 번째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 통화라는데 이 세 번째 통화에서는 심하게 화를 내며 저는 이게 법정에서 약간 순화시킨 용어라고 보는데 욕을 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심하게 화를 내며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조금 아쉬운 건 있어. 요게 이번 군사법정에서 이진우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건데 사실 윤석열 공소장에는 발로 차서라도가 아니에요. 총을 총이죠. 쏴서라도예요. 그렇죠. 예.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는 맞다. 그렇게 맞아요.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법정이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 내심으로 생각한 거는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우가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정말 미꾸라지 같이 딴소리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래서 민심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대세가 엎어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지는 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제서야 이제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저러니 이준우가 그 공소장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못 들어갔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익명의 합참 관계자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계엄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 지난 2월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합참 관계자의 검찰 진술. 자, 장군 한 명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정족수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이 박안수 사령관이 살펴보고는 옆에 뒀다. 그리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정족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군에서 장석하는 양식의 문건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군에서 작성을 안 했다면 대통령실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렇죠. 제발 좀 대통령실 좀 수사하라고 제발. 공직기강 비서관님 제발 대통령실 지금 아예 수사 안 하잖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끔찍한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 네. 이게 진짜 핵심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딱 그래. 끊고 있단 말이야. 노상원은 혼자 망상이다. 아니 그나마 이제 연결돼 있는 거는 김용현은 연결돼 있지. 그건 이제 빼박이지. 그렇죠. 근데 윤석열과의 관계가 지금 끊겨 있단 말이야. 근데 와 이번에 진짜 엄청난 보도를 한겨레에서 했거든요. 네. 노상원이 한테 압수를 한 USB 안에 윤석열을 노상원이가 옛날부터 도왔다라는 정황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YP 작전인데요. 윤석열 프레지던트 대통령 만들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문건이? 이게 2020년에 작성된 2020 것으로 년. 추정되는 문건인데 파일 제목이 식목일 행사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정치 참여 방안. 요 정치 참여 방안이라고 하는 게 2, 3개월 야인 생활 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선 카드 준비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대선 출마를 위한 그런 계획을 노상원이 짜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고요. 이 중요한 보도입니다. 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 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또 실현됐다는 거잖아요. 실현이 그렇게 됐어요,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예.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이 노상훈 수첩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노상훈 수첩을 보면은요. 이렇게 막 날려 썼단 말이야. 아, 네.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받아 적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김용현을 의심했었지. 네. 아닐 수 있지. 그렇죠.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다른 김씨일 수도 있지. 김씨가 많아서. 김씨예요? 제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됐군요. 네. 확률상으로. 아, 야.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